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상속세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상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속은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모셨던 부모님께서 또 어떤 지병으로 아니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고 이런 상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아주 유명인들이 돌아가셨는데 상속 분쟁을 통해서 상속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적 분쟁, 재산 분쟁도 있지만 이에 따르는 세금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이 상속세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사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을 하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사망하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 법률 용어로는 피상속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상속인. 그러면 이제 이 재산을 물려받겠죠.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물려받는 이 분을 우리는 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속세는 언제 어떻게 또 내야 되는 건지 등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내용자를 보시면요. 상속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의 포괄적인 승계. 좀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재산을 이제 물려받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재산만 물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재산 외에도 만약에 부모님께서 밀린 채무가 있다, 안 갚은 돈이 있다. 그러면 이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법률 용어에서는 이제 포괄 승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 거죠. 이것을 동시에 이제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포괄승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만 참 자식 입장에서는 물려받고 싶은데 이 빚까지 물려받는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다면 아예 이거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원에다가 상속 포기 신청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재산이라는 건 뭘 말하냐? 부동산도 되고요. 토지나 건물도 되고 금융재산, 예금이나 적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금융재산 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물려받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자식들이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럼 이때 개시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날을 말하는데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는 우리 이제 사망 신고 여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신고 또는 만약에 실종이 되면 실종 선고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선고나 실종 선고가 되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더 연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산 외국에서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3개월이 더 연장이 돼서 9개월까지 우리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직장인 막살아 씨는 평소 술과 담배를 좋아하다가 말 그대로 막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요즘 돌연사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속인인 막 근로 씨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 상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막근로 씨가 상속으로 인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상속세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알려면 상속 재산을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상속 재산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용의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부동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적금,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돌아가시면 이제 만약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으면은 그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으면은 보험금도 타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험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계셨다면은 이제 퇴직금도 사망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퇴직금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사망자, 즉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면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 시에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안심상속.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재산을 파악하려면은 뭐 금융재산은 은행을 또 찾아가고 또 부동산은 이제 등기부서를 봐야 되고 주식은 주식 가치평가도 해야 되고 뭐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일괄로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께서 어찌어찌해서 그 금융재산이 있었던 건데 그걸 갖다가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어떤 예금을 가입하셨고 또 어떤 보험을 드셨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하시면은 일괄적인 조회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속세를 이제 상속재산을 파악해서 이제 계산해서 세금을 내면 되죠. 그래서 개략적인 이제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속을 이제 받게 되면은 상속재산이 있겠죠. 상속재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부동산도 있고 금융재산도 있습니다. 이런 재산. 그러면 이 재산을 이제 우리가 재산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일정 재산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산 공제를 해주고 나면은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되냐?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우리 학습했었죠? 과세 표준, 과세 기준 금액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10에서 우리가 50%까지 이제 부과가 돼요. 그럼 이 세금을 여기서 말한 대로 6개월까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이 되고 있죠. 사실 이 재산공제 규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 정도면 상속세가 나오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공제는 어느 정도가 돼야지 재산공제를 받고 나서 내느냐.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했었죠?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 그렇죠? 그러면 이 피상속인께서 계신 배우자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살아 계시면은 상속재산평가 금액이 정부 고시가,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기준시가로 합니다. 정부 고시가, 정부가 고시한 가격인 요 기준시가상으로는 10억을 넘어가면 상속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억.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뭐 부모님께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 살아 계시다. 그러면은 평가 금액이 대략 10억을 넘어가면 상속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억을 넘지 않고 뭐 7억 얼마다, 뭐 8억 얼마다. 그러면은 10억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간단하죠, 여러분들? 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배우자마저도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요 기준 금액이 10억 원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제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배우자예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계시느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공제를 하고 나면은 최저 10%에서 최고 우리가 50%까지. 그럼 보통 요 10%는 요 공제를 다 하고 난 요 과세 표준 금액이 1억 원이야. 요즘 알아두면 좋겠죠. 1억 원까지는 우리가 10% 나오고요. 이것이 30억 원을 넘어가면은 5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뭐 회장분께 돌아가셔서 뭐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러면은
거의 한 반 정도를 세금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다 빼고 한 1,000억 됐다. 그럼 1,000억에 50%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 한 500억대가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근데 만약에 상속 재산이 11억 원이었는데 돌아가신 분의 어머님께서 살아 계셔서 하면은 10억까지 문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1억 원에서 10억을 차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1억 원이 나오죠. 1억 원. 그럼 이때는 1억 원이 됐을 때는 1억 원까지는 몇 표가 돼요? 10%가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때는 1억 원에 대해서 10%가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1,000만 원이 되겠죠. 예, 이때는 1,0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속세라는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는데 그 부닥들이는 문제가 이 상속 문제니까 이 상속세라는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용어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